안녕하세요. 작가 김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 해결법의 가치가 적어도 5억 원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들으시고 삶에서 실천하신다면 5억 혹은 50억까지, 50억, 100억까지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법입니다.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네.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켄 교수는 대학생 13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뭐라고 풀려고 했냐면요. 첫 번째 팀한테는 문제가 이미 다 풀렸다고 상상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고민하던 문제가 풀려서 막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죠? 두 번째 그룹으로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걸림돌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팀에게는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다음에 현실의 부정적인 면하고 대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풀린 미래 시점에서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현재의 걸림돌들을 제거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자, 누가 가장 성공률이 높았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답이 뭐라고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팀도 성공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팀이 성공률이 제일 낮았대요. 아주 제일 낮았대요. 꼴찌였대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상상한 네, 그 팀이 성공률이 두 번째로 낮았고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다음에 현실의 부정적인 면하고 대조해 본 네, 그 팀이 성공률이 완전 최고였다고 합니다. 최고. 자, 그러면 시크릿이나 이런 데는 막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세요라고 되게 많이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였을까요?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하면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마음이 쫙 열린대요. 마음이 열리면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 확 열린 마음에 의심이 막 가득 찬대요. 의심이 가득 차서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이건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의 공간이 열렸다가 다시 확 닫혀버린대요. 원래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 더 빨리 확 수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정말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보다 네,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의심하였기 때문에. 성서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근데 똑똑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현실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걸 믿으라고 하면 내가 믿어져. 그쵸?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률이 높아지느냐? 문제가 다 풀렸네 하고 상상을 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 다음에 근데 현실에는 이런 걸림돌들이 있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미래에 이 문제가 다 풀렸을 때 나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고 미래의 모든 문제가 풀린 나에게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걸림돌을 어떻게 풀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떼르르르르 갑자기 막 생각나기 시작한대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모든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를 했으니까. 미래에 나는 분명히 이걸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지? 어떻게 해결했지? 내가 해결하지 못했어도 미래에 누군가는 해결했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지금 다 그런 산물이잖아요. 어떻게 휴대폰에다가 컴퓨터를 넣지? 어떻게 휴대폰에다가 사진기를 넣지? 어떻게 하면 선이 없어도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촉촉한 립스틱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누군가는 이미 이루어낸,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무언가는 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되지라고 계속해서 탐구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해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를 네,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더 많은 지혜와 지능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헉, 해결했네? 해결됐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해결이 됐지? 네.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렸네. 난 다 해결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헉, 근데 어떻게 해결했지? 참 용하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지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시야를 계속해서 넓히잖아요.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100년까지 쫙 이렇게 1000년, 만년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늘려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1000년 전에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꿈도 꾸지도 못할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 집이 있고 아파트처럼 집 위에 집을 또 얻는 거, 하늘을 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우주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 배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핸드폰을 만들었고 컴퓨터를 만들었고 카메라를 만든 거, 다 우리한텐 가능한 일이잖아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게 다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열어보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동네에서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주 건너편에 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나보다 만약에 더 지능이 뛰어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미래의 누군가가 이걸 봤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하면 마음의 공간이 쫙 열리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지혜와 창의성, 지능 같은 게 다 완전 복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수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들이 네, 발견해낸 그런 탁월한 업적들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잤더니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라고. 왜 들어왔나요? 머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뒤에 현실의 부정적인 면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 삶에서 5억 쉽게 그 이상의 가치, 50억, 500억이 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왓칭 2에 나온 내용 27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켄 교수님, 이 방법을 생각해내신 분이세요. 이분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죠? 네. 굉장히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 방법을 알아내셨을 텐데 이 내용을 또 소개해 주신 김상훈 저자님께도 감사드리고 웨팅킹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랑 만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 쌍시읒이에요. 리치서클로 오시면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책을 만나서 책도 읽고 밥도 먹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좋은 밤 되요.